지난 총선에 특히 이제 재보선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있었고 알려지기로 의원님이 원래 평택 예정이었는데 평택을 거부하셔서 하남으로 가시고 그 평택에 김용남 의원이 가면서 이제 조국 대표하고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채 가면서 결국엔 평택 의뢰 여파가 전국의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. 그래서 1000에서 2000표 차이로 다진 데는 평택 선거 결과가 큰 책임이 있다.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평가에 좀 동의하십니까? 어떻게 보세요? 일단은 그 울산에서는 단일화를 통해서 이겼잖아요. 네. 그 평택은 단일화를 못해서 패배했잖아요. 예. 그러면은 우리가 얻을 교훈은 앞으로 제도적인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. 저는 민주당이 중도 세력을 확실하게 안고 가지만 네. 우리가 조금 진보적인 세력이거나 조금 소수 정당에 대해서는 연대의 틀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선거가 끝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거가 또 닥치면 민주당은 또 그런 게 아마 없어요.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래서 유시민 장관이 살점 하나도 안 주는 잔인한 정당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 중에 또 하나가 예. 연대의 부분을 토론을 통해서 하나 확정짓는 거라고 봅니다. 연대의 제도화. 예. 예를 들면은 규책 사유가 발생하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아니한다. 예전에 그랬죠. 예. 문재인 근데 대표 그거를 시절에 또 깨버렸죠. 거거든요. 이낙연 대표가. 그렇죠. 이낙연 대표가 그거 깼을 때 저건 참 맞지 않다.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은 이미 스펙트럼이 넓은 사회예요. 네. 사실 20대 안에서도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. 그럼요. 20대의 성비도 달라요. 예.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면 그러면 만약에 규책 사유가 생기면 후보를 내지 아니한다. 단 너무 우리가 너무 후보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거든요. 그 당의 정책에서 양보하면 어떤 것을 줄 것인지 우리가 독일 같은 데 보면은 연정할 때 보면 막 100페이지쯤 돼요. 네. 근데 한국 정치는 A4 용지 한 장이에요.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서로 약속을 안 지켜요. 네. 해석을 달리했다 이러는데 이거야말로 후진적인 태도다. 근데 앞으로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인식해야 될 거는 조국 혁신당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도 쉽지 않아요.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총선, 앞으로의 대선을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건 결선 투표이겠지만 네.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연대의 틀을 좀 더 해서 우리가 신뢰 기반을 갖는 건 중요하다고 봅니다. 관련해서 조국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10가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. 보셨습니까? 못 봤어요. 그 제가 원고 질문에 있는데 왜 안 보시고 오셨어요? 아니 없어. 절대 없어. 추가로 준 거예요. 없어요. 아, 여기 있는데 그 이런 겁니다. 과거 민주당 귀책사유 지역에 무공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왜 공천했냐? 김용남 후보는 평택시장 당선자 민주당 최원용 후보 득표율 또 민주당 평택시 비례대표율에 비해서 훨씬 적은 지지를 받은 이유가 뭐냐? 뭐 쭉 했어요. 그래서 하여튼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 조국 후보는 선거 기간 중에 단일화 필요하다고 했는데 민주당과 김용남 후보는 왜 단호히 거부했냐?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겁니다. 근데 저는 조국 교수가 네. 조금 뭐라 그럴까요?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면의 조용한 시간, 자기와의 대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저는 지난번에 그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때 정말 사람들 얘기를 좀 더 많이 깊이 듣고 좀 조용한 시간을 보냈으면 훨씬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이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무엇을 앞으로 해나가면 좋을지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이 정치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. 결국은 상대와의 싸움인 것 같지만 결국 자기와의 싸움입니다.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그러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겁니까? 이렇게 봐요. 오히려 자기를 좀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. 자기를 좀 더 민주당에 질문할 때가 아니라 자기를 충전할 때다. 좀 더 저는 충전하고 예. 그리고 아마 조만간 그 필리버스터를 하거나 했을 때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에 그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. 네. 그럼 민주당은 뭐라고 그러면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얘기할 건가가 민주당이 얘기할 시간이 올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네.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. 우리가
저는 조국 교수하고 생각이 다른 게 있어요. 어떤 게 다른? 그러나 제가 불출마를 그 조국 교수랑 가서 안 하려고 했던 거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또 합당 논의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. 그러나 조국 후보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그 민주당 후보를 낼 줄 알고 출마했다 또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. 그러니까 이미 이 선거는 지난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조국 후보가 좀 더 자기와의 대화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졌으면 좋겠고 민주당도 울산의 성공 사례와 평택의 실패 사례를 보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전략 지도를 제도화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만들어내고 그 어떠한 시점에 우리가 서로 만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. 지금은 남 탓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은 그 화살은 민주당에도 올 수 있고 남 탓을 하는 후보자들에게 저는 간다고 봅니다.